안녕하세요. 효담입니다. 오늘은 임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임수는 천간의 9번째 간지에 해당합니다. 양에 해당하고 큰 바다 또는 강과 호수 등을 말합니다. 방향은 북쪽이고 색으로는 검정색, 계절로는 겨울, 그리고 지혜를 뜻합니다. 건강 면으로는 신장 방광, 비뇨기 계통과 생식기 계통을 뜻합니다. 임수는 간목과 을목을 키워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희생적이고 물의 차가운 특성처럼 차분하고 침착하면서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포용력이 있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잘 맞추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속의 깊이를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속내를 잘 보이지 않는 특성도 있고 또 물은 고여있기보다는 흘러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는 잘하지만 후퇴를 모르는 것이 임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흘러가게 한다면 떠돌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많을 때는 강하게 막아서 댐처럼 활용해야 할 때도 있고 빼주어야 할 때도 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수는 과연 어떤 오행이 왔을 때 가장 좋아하고 또 어떤 오행이 왔을 때 가장 싫어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임수의 특성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는 나무를 키우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간목을 좋아합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햇볕도 있어야 하니 태양인 병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물을 조절하고 마냥 흘러만 가려는 물을 적절하게 막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제방 역할을 하는 무토를 좋아합니다. 또 물의 근원이 되는 든든한 경금 또한 반깁니다. 임수하면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참고하신다면 사주 형국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수와 십천간 하나하나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간목을 만나는 것은 목적물을 만난 것이라 좋아합니다. 임수는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임수일간에 간목이 있는 것은 커다란 호숫가의 수양버들과 같은 나무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답다 해서 사주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서 간목이 있다면 문학, 예술 분야 쪽으로 탁월해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수가 을목을 만나는 것은 호수에 이쁜 연꽃이 피어있는 형국입니다. 이 또한 을목이 잘 놓여 있다면 음악이나 디자인과 같은 분야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준다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수가 병화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바닷물과 태양의 빛이 어우러진 자연의 거대함을 보면서 숙연했던 적 있으신가요? 임수와 병화가 만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내뿜는 그 빛이 바다 표면 위로 반사되면서 찬란하게 보이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수가 신강하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큰 재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수는 병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임수는 정화를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합을 한다고 각자가 할 일을 못합니다. 정임합을 하니 학생이라면 달빛 아래에서 연애하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결혼한 사람은 바람 피느라고 가정생활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임수가 병화와 정화를 동시에 만나면 좋은 기회가 와도 우왕좌왕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임수가 무토를 만나는 것은 물도 빼어나고 산도 빼어나니까 아름답고 안정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리더십이 있어서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왕하면 무토로 제방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나미 같은 물 앞에서는 제방 뚝도 무너져서 토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설기함으로 물을 빼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 전체 형국을 잘 살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수가 기토를 만나는 것은 서로 싫어합니다. 습한 땅인 기토는 아예 진흙탕이 될 수 있어서 싫어하고 임수는 탁한 물이 되니까 싫어합니다. 임수가 경금을 만나는 것은 옛 고서에 경발수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경금은 물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경금은 물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니 그래서 임수가 좋아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창조력과 기획력에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되는 경금이 희신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막강한 지원군인 인복으로 인해서 대성하게 되고 이때는 직장인에게는 승진운, 수험생에게는 합격운, 그리고 문서운 등이 있습니다. 임수는 신금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금은 임수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임수한테 병화가 소중한데 신금이 중간에서 병화를 합으로 데려가니까 정화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임수가 임수를 만나는 것은 망망대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지나치게 많게 되니까 과유불급이라 무슨 일이든 지나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수가 겹쳐 있으면서 자월생이라면 나그네처럼 일도 안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방을 잘 해야 하나 너무 많은 물은 제방이 안 되니까 흙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또 임수가 겹겹이 있어도 뿌리가 없다면 잠시 내리는 장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주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수가 계수를 만나는 것은 큰 저수지에 작은 빗방울의 모습입니다. 코끼리 코에 작은 비스켓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그러니 계수는 임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계수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음양, 오행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신강, 신약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공부가 조금씩 되어 간다면 태어난 시간도 잘 참고해서 보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간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수는 나무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니까 간목, 햇볕이 되는 병화, 또 물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제방 역할을 하는 무토, 그리고 물의 근원이 되고 또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적절히 제어해 줄 수 있는 경금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 가장 좋은 격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